남들이 해이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챙긴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부의 추월 차선이 되고 역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격 동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KB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보도자료 월마다 나오거든요. 11월 주택통계 발표라고 해가지고 월마다 주택통계 발표가 나오는데 이 거래량은 이쪽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현황과 거래량에 대해서는 여기 정보가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KB 부동산 시세의 주택 가격 동향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동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가격의 증감률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하반기에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되는지 아니면 변동률 폭이 둔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21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깎이기 시작해가지고 22년 1년 동안 가격이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가격이 빠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하락의 폭이 조금 속도가 줄어들고 폭이 좀 줄어들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더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지역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걸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챙겨보면 좋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 동향에서 전월 대비 하락을 볼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전국 단위의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9월 하반기에 0.16이 하락했고 10월에는 그보다 조금 더 0.5로 0.16에서 0.5로 더 하락의 폭이 커졌죠. 그리고 11월에도 하락의 폭이 커졌어요. 마이너스 1.10으로 하락의 폭이 9월, 10월, 11월 점점 더 커졌었는데 12월에는 어때요? 11월보다는 하락의 폭이나 속도가 약간 줄어들었죠. 뭐 유의미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둔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어때요?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0.71, 마이너스 1.44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29로 수도권도 약간 12월 달에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5대 광역시는 어때요?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43,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04. 5대 광역시는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물론 하락하는 폭이 이전에는 이만큼씩 떨어졌다가 이제는 조금 기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지방도 어때요? 시작할 때는 가장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0.04로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하락의 폭을 계속 늘려가고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0.54로 11월 달과 크게 차이 없이 그래도 늘어난 것보단 줄어든 게 나으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격 변동 지역의 분포를 보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2022년 12월, 11월을 보면 하락 지역이 11월에는 96.6%였는데 85.5%로 지역의 분포가 그래도 하락하는 지역보다는 보합으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 이거 가려져 있어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 옛날에 100개의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96개 이상이 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85개만 하락하고 한 11개의 아파트는 이제는 하락을 안 하고 보합으로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1월까지는 쭉 같은 기조가 유지되다가 12월부터는 약간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이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이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벌써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락한 시간도 이제 꽤 길잖아요. 빠르게 하락한 시간이. 그래서 약간 이 조정받는 것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하락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ABCD 구간에서 하락의 폭이 아이고 너무 이렇게 됐네요.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는 C 구간이 다 끝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숨고르기를 해서 이제 C 구간인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는 구간에 조금 더 갈 건지 아니면 이제 하락의 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D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갈 건지는 추후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많이 하락했던 애들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지역은 뭐 새롭지도 않죠.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는 사실 2018년, 2017년 파리대책 이후로 가장 많은 상승률이 있었던 강남 3구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애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송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워낙 대단지가 많고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이 돼서 이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송파가 아닌가 싶고 인천은 연수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의 해운대구. 해운대구 우리는 관심이 있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페이지가 안 좋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단위로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0.10, 마이너스 0.51, 마이너스 1.43, 마이너스 1.57. 어때요? 11월, 매매 가격 증감률은 11월까지만 하락의 속도가 계속 커지고 12월엔 약간 둔화되는 듯한 속도가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전세는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69, 마이너스 2.3 11월에 정말 정점이죠. 근데 12월에 마이너스 2.18로 얘도 더 증가했어요.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기타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 동향은 하락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가팔라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가격 변동 지역의 분포로 봤을 때 12월에 지역별로 봤을 때는 하락 지역이 좀 줄어들었지만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의 하락폭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세 가격 동향과 매매 가격 동향이 좀 약간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매매는 버틸 수 있는데 전세는 버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만기가 됐어. 나간다고 해. 그거를 버티기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기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보다 전세 가격 동향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하락이 속도가 매매와 다르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이 증가하는 폭도 상당히 크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변동 수도권에서 안 좋은 데는 이런 지역들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동향에서 매매시장 동향에 보면 매수 우위 지수가 3월에는 50, 51, 46 하다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 더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매수 우위 지수가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이후로 확실히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전세 시장 동향에서도 어때요? 똑같이 전세 수급 지수로 봐서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 매매 가격 증감률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어떻게 지금 이 시계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20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보합을 유지하거나 온기가 도는 애들이 이제 몇몇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파란불이 서울 지역 내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권을 봐도 어때요? 상반기, 근데 이런 광역시급과 수도권은 상반기부터도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일찍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고, 세종은 빼고 생각하더라도 부천, 의정부시, 광명시 이런 애들은 여름부터, 초여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본격화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파주, 이천, 안성, 경기도 외곽 지역은 상반기에 오히려 조금 온기가 돌았었다. 근데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좀 떨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있다고 해서 어시구 할 필요는 없다. 안 된다. 라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은 강원도가 마지막까지도 힘을 썼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도 온기가 돌고, 지방 같은 경우 충청북도의 충주라던가 청주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특히나 전라북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가장 늦게까지 온기가 돌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방의 주요 도시들 위주로 상반기까지 온기가 돌다가 하반기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확실히 안 좋은 분위기가 덜하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을 통해서 전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쭉 가볍게 훑어봤고요. 경북 같은 경우도 밑에 지방이죠. 경상도 쪽이 완전 아랫지방인데 거기서도 상반기에는 온기가 좀 돌다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돼서 지금 9월도 아니죠. 거의 11월 달 돼서 하반기 돼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난 지역. 가장 늦게 분위기가 안 좋은 가장 늦게 하락을 보이는 지역이 이쪽 아래쪽 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격 동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KB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보도자료 월마다 나오거든요. 11월 주택통계 발표라고 해가지고 월마다 주택통계 발표가 나오는데 이 거래량은 이쪽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현황과 거래량에 대해서는 여기 정보가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미분양 주택이 22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8,027호로 집계가 돼서 전월 대비 10월 달에 비해서 22.9%나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준공호 미분양도 7,110호로 전월보다 0.5%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수를 보면 이게 더 크죠. 이전에 정점을 찍었을 때 09년 때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조금씩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2015년 이후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다르죠. 이때는 상승장이고 이때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더 빠르게 늘고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인허가는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고 착공은 줄고 분양은 더 줄고 준공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걸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 증감이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 수도권 36.3%, 인천이네요. 인천이 지금 48.3%가 미분양 주택 증감률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인천이 지금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고, 경기도도 38.5% 증가했네요. 지방에서는 지금 충북이 52%, 충남이 77.7%,
우리 대구 어딨나요? 대구는 오히려 8.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 112.1%네요. 전월 대비 증가 미분양이 거의 112.1%로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에 1414개인데 2999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야 라는 거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울산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남이나 제주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네요. 반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서울도 11월 달까지는 미분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택 거래량. 제가 거래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모든 시장의 정상화의 기준을 거래량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월별 전국주택 매매 거래량이라고 봤을 때 지금 20년도가 연두색이고 21년도가 파랑색이고요. 22년도가 지금 연두색인데 정말 바닥을 깔고 있어요. 5년 평균이 여기 면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말 3분의 1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정말 거래량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특히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진짜 바닥을 깔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주택 현황을 보면 지금 주택 매매 거래량이 11월 3220건으로 전월 대비 6% 감소했고요. 작년 11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55%, 그러니까 절반만, 작년 거래의 절반만 거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문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11월에도 하락이 9월부터 시작해서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2022년이 55%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 2020년에 거래량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거래량이 한 7 정도 됐다라고 하면 22년도는 거래량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0년이랑 비교하면 거래량이 얼마나 급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월 대비로만 비교를 하면 이게 느낌이 확 안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차별로 비교를 하면 느낌이 또 금방금방 제대로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별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거래량이 정말 최하로 이어지고, 지역별 매매 거래량 떨어지고 있고, 전월세 거래량은 정말 그냥 저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유형별 거래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고 다 유지되고 있네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오히려 계속 줄고 있고, 전월세 거래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이거는 신고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서 이렇게 잠깐 튀었던 거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월 대비 전국 수도권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서울 지방은 약간씩 늘었다고 하는데, 글쎄 전월세 거래량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냥 챙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 신고일 기준으로 나눠보면 2022년 10월이랑 2022년 11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32,000건, 전국이 32,000건에서 3만 건으로 오히려 2만 건이 줄었죠. 거래량이.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1,000건 정도 줄었어요. 지방은 2,000건 정도 줄었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지금 계속 줄고 있다. 시장이 정상화되려고 하면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조금 없어지고 보합이 되든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막 금방 이 정책이 많이 규제 완화 발표가 정말 풍년처럼 붐이 일어나는 분위기처럼 정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움직이기에는 시장이 준비가 안 됐다. 거래량으로 보면 확실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 단위로 보는 건 국토부의 이 주택 통계를 보시고 주간 단위로는 KB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거래 가격 동향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포인트 오늘 제가 봤던 것들을 혼자 개인적으로 챙겨보시면 이제 보고서를 보는 눈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변화되는 거를 빠르게 만약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끔 눈을 씌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사실 경매도 당장 뭘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물론 이제 자금이 있어가지고 미리 해놓고 정상화돼서 내가 움직여도 돼. 뭐 통장금도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로 자금이 있으신 분은 뭐 빨리 오히려 수요가 없을 때에서 더 좋은 낙찰가율로 받아오겠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성을 보고 움직이겠다. 저는 쫄보니까 안정성을 보고 움직이겠다 하면 거래가 조금 둔화돼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정상화되는 시그널이 좀 보이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올해 상반기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본인 자산을 탄탄하게 하고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시간이 오히려 상반기에 좀 몰려있고 모니터링을 밀도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자산을 탄탄하게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생활재테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나 인스타,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활재테크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 돈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 그리고 돈을 레버리지 했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테마를 나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천 항목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 없는 재테크, 생활 관련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 나오면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제가 앞으로 다양한 걸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모든 것들이 되게 가치가 바로 와닿지 않고 그냥 흘려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비중을 두지 못하는데 이럴 때 제가 항상 하잖아요. 내가 남들이 해이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챙긴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부의 추월차선이 되고 역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약간 늘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고삐를 다 잡으셔가지고 이제 새해 시작했으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다시 달려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